부산 곳곳의 백신 접종 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진에서 귀가까지 모든 과정을 챙기고 말벗까지 하며 순조로운 접종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취재했습니다. 기장군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무상급식을 추진합니다. 기장군은 무상급식 추진단을 꾸리고 기장형 어린이집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고리 원전 1호기 해체를 앞두고 인근 주민들이 안전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고리 원전 주변 지역 현안 대책위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벼룩시장이 부산 진구 범천 이동 쌈지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판매 수익금 일부는 부산진 종합사회복지관에 기부되고 나머지는 범천 지하도 환경 개선에 사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백신 접종 센터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도 있고 착오도 발생할 수 있지만 예방접종은 순조롭게 진행 중인 가운데 자원봉사자들의 공이 큽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스에서 어르신들이 내리자 팔을 잡고 부축합니다. 보행 보조기를 챙기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준비된 휠체어로 목적지까지 안내합니다. 좋지요. 편하지. 안 그립게는 좋지. 부산시민공원 주변에서 이런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한 건 코로나19 접종이 시작된 지난 4월부터입니다. 센터를 찾은 75세 이상 어르신은 하루 평균 500여 명. 이 가운데 10%가량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입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 희망근로자 등 20명을 고용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했지만 막상 해보니 보람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고맙다고 하시는 거 보면 좀 좋지요. 저희 어머님이나 뭐 고맙지요. 할머니 이런 좋지. 분들 생각나면서 좀 뿌듯하긴 합니다. 센터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는 자원봉사자들. 번호표를 대신 받아주고 체온 측정해서 손 세정제를 뿌려주고 본인 확인까지 자원봉사자가 동행합니다. 특히 기저질환과 건강 상태를 기록하는 문진표 작성도 봉사자가 있어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님 오늘 컨디션 어떠시죠? 네? 컨디션 어떠세요? 컨디션 괜찮아요. 지금 약 드시는 거 뭐 있습니까? 좀 약 드시는 거 없으세요? 광역접종센터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는 모두 10명 남짓.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접종센터가 차려진다는 소식에 팔을 걷어 붙인 겁니다. 잠시 앉아있을 시간도 없이 일하다 보면 몸이 고단할 법도 하지만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조금만 저희들이 조금 힘이 돼줄 수 있고 조금 이래 거동이 불편하신데 도와드리고 하니까 좋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늘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광역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어르신은 모두 12,000여 명. 대부분 만족감을 나타냅니다. 친절하게 잘해주네요. 우리 노인들이 뭐 가봐야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좀 응급주춤한데 안내원들이 나와서 다 안내를 해주니까. 괜찮았어요. 어떤 것들? 불편한 거 없어요. 일단 봉사자들도 앞에 계시고 또 안내하시는 분도 앞에 계시니까 또.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공룡을 소재로 한 해운대 모래조각전이 해운대 해수욕장과 해운대 광장 일대에서 오는 9일까지 열립니다. 지난해 5일 개막한 모래조각전은 샌드 주라기 월드를 주제로 다양한 모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플라워 카페, 아마추어 모래조각 경진대회, 샌드보드 등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공식 행사는 오는 9일이면 끝나지만 모래 작품과 플라워 카페 전시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아무런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한창 개발이 진행 중인 오시리아 관광단지 입구에 있는 동해선 오시리아역 주차장인데요. 운영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번호판조차 없는 차량이 방치돼 있는가 하면 곳곳이 엉망입니다. 현장의 실태를 영상으로 확인해 봅니다.
들어오는 경우가 여러 번 있긴 있었죠. 뻥뚫기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원 이제 설기 개념으로 돼가지고 전기명령이나 뭐 협조 요청을 드리죠. 임시 개방한 상태고 거기는 뭐 대형차라든지 그거는 계속 수시로 지금 저희가 지금 빼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 저희가 좀 뭐 좋은 목적으로 이렇게 개방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쓰레기를 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지금 테마파크 개장하기 전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한번 정리할 계획입니다. 김배혁 부산시청자 미디어센터장이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에서 시작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실천 확산 캠페인입니다. 김배혁 센터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안전한 사회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센터장은 다음 주자로 이병주 울산시청자 미디어센터장과 김현정 LG헬로비전 부산미디어국장을 지명했습니다. 경관조명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스타라이팅과 LG헬로비전 부산방송이 지역 관광문화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7일 오후 업무 협약을 맺고 관광문화와 빈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협력과 경관조명 콘텐츠 사업 교류에 합의했습니다. 스타라이팅 이재용 대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기업과 지역방송사가 함께 미래지향적인 빈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과 또 지역 방송사에서 가지고 있는 충분한 그런 기술력들이 합쳐진다 그러면 아마 부산의 빛이 세계 빛의 최고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고리원전 1호기 해체를 앞두고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성과 기술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주민들은 대책위를 발족하고 본격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리원전 주변 지역 현안 대책위 조원호 상임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원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7일 오전에 경주 한수원 본사에 항의 방문을 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네, 고리 1호기 해체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이제 주민 공청회가 끝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작년 말에 제9차 전력 수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고리 2, 3, 4, 5기를 순차적으로 폐로를 하겠다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되면은 우리 지역에서는 여태까지 원전 지원금이라든가 원전의 사업자 지원 사업비, 그다음에 기타 지역 자원 시설세 이런 걸로 지역 경제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왔고 또 원자력 발전소 상대로 상업에 종사하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는다. 이렇게 해서 분명히 저희 주민의 뜻이 거기에 전달돼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한수원 본사를 방문해서 집회 신고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고리 1호기 해체를 당겨서 진행하는 것도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고리 원전 1호기를 해체하는 데 있어서 아주 고준위
그 방사선 지역을 어떻게 그 기술로 해서 그 해체를 하느냐는 것은 실험 무대가 될 수가 있다. 예. 그러면은 1차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아주 그 방사능 고 위험 지역인데 그걸 그냥 이렇게 개방을 했을 경우에 거기서 나오는 방사능 고스란히 우리 지역 주민이 떠안게 됩니다. 이런 대책을 아직 명확하게 한손 쪽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아직까지 증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1호기 수조안에 사용 후 핵 폐기물, 그러니까 사용 후 연료가 수조 안에 지금 수년간 그렇게 지금 포화 상태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안에 있는 수조에 담긴 그 고준위 핵 폐기물은 어떤 식으로 공정을 거쳐가지고 바깥으로 드러낼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아직 명확하게 해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체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자 그 아주 위험한 실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라.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그 접근을 해줘야 하는 게 한수원의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피해를 우려한다는 입장이신데요. 이번 상위 방문에 대한 한수원 측의 반응도 궁금하고요. 또한 앞으로 대책위 활동을 어떻게 이어나갈 계획이십니까? 그 한수원 관계자 면담은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본사의 한수원 사장이 그 국회에 출두하는 바람에 저희하고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희가 그 주장할 부분을 한수원 측에다가 전달하는 그 형식만 갖추고 그렇게 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제 그 첫발을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첫발을 디뎠다고 생각하고요. 이후에 거기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우리 군수님, 그다음에 부산 시장님을 통해 가지고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 그 주장을 전달할 거고 그분들을 통해서 또 산업부라든가 그다음에 그 산자위에 속하가 있는 국회의원님들한테 법령이라든가 제도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하는 우리의 주장을 전달할 생각입니다. 예, 대화와 조율의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원호 상임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해운대 센텀 지구에 있는 한진 컨테이너 야적장 부지는 부산에서 첫 번째로 사전협상 제도가 도입된 곳입니다. 하지만 공공성이 확보되지 못한 사전협상안이 심의에서 번번이 부결됐습니다. 사전협상 제도, 과연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번 시간 이순영 부산시의회 의원과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당시 제1호 사전협상 제도 대상이라고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한전 CY 부지에 사전협상 제도가 도입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한진 CY 자리가 굉장히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휴 토지를 활성화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도시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측면에서 한진 CY 부지가 그 사전협상형 1호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었고 이 위에도 지금 한 10곳 정도가 계속 지금 사전협상안이 진행되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한전 CY 부지에 대한 사전협상안이 도시건축심의위에 몇 차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 부결이 됐습니다. 어떤 문제로 지적이 됐습니까? 글쎄요, 이제 이 한진 CY 사전협상안이 그 당초 취지와는 달리 개발업자에게 과도한 이익금을 남겨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성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공공기여가 너무 적고 원래 했던 어떤 상업시설을 더 넣어야 되는데 너무 생활용 숙박시설을 너무 많이 넣었다.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어떤 이 한진 CY 부지 사전협상안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심의해서 자꾸만 이렇게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전협상안이 그동안 몇 차례 부결이 됐는데요. 현재 한진 CY 개발이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이 한진 CY 부지는 준주거 지역에서 상업 지역으로 종 상향을 2단계 올려주는 협상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종 상향이 되면 용적률이 부쩍 늘어나고 그다음에 집가 상승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비해서 공공기여가 너무 적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한진시와의 부지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그 국토부에서 그동안은 생활용 숙박시설의 주거가 이렇게 가능했었지만은 이제부터는 거기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거를 불허하겠다. 그리고 단속을 강화하겠다. 지금 법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7월 13일 날.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는 그러는 사이에 레지던스에 대한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겠다 하고 2월에 다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한전 CY 부지에 도입된 사전 협상 제도는 공공성 확보라는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한 셈이 됐는데요.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보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취지는 그냥 유휴부지를 놀려놓기보다는 부산시가 이러한 조건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서 이 부지에 어떤 그 서로가 좋은 그런 어떤 그 사업을 해보자. 이제 이렇게 그 도입이 되었었고, 이거 부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타 시도에도 이렇게 사전 협상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 개발을 주도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공공 기여도 그만큼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전 협상안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인데 도시계획실 내에 있는 사전 협상팀에서만 사전 협상 담당자들만 이것을 관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담팀 설치 등이 필요한 것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네, 미흡한 부분이 서둘러 보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순영 부산시의회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규석 기장군수가 정관읍에 있는 의료 폐기물 중간 처분업체에 소각 용량 증설 허가 반려를 요구하며 낙동강 유역환경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 군수는 의료 폐기물 소각과 관련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며 사업자 측의 소각 용량 증설 허가 요청과 관련해 허가기관인 낙동강 유역환경청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환경청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장군은 해당 지역이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소각량을 10톤 이상 증설하려면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벼룩시장이 부산 진구 범천 2동 쌈지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범천 2동 유가맘 공동체 모모드림 회원들과 부산 진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회원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을 일반 시민들에게 판매했습니다. 이날 판매 수익금 일부는 부산진 종합사회복지관에 기부되고 나머지는 범천 지하도 환경 개선에 사용됩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기장군협의회 기장읍위원회와 일광면위원회가 어버이날을 앞두고 지역 어르신들께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족들의 왕래가 줄어든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래드린다는 의미로 카네이션을 직접 만들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리 원자력본부의 후원을 받아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기장군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무상급식을 추진합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무상급식 추진단을 꾸리고 기장형 어린이집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장군은 어린이집의 경우 2012년, 유치원은 2014년부터 급식과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지원 예산은 총 14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